자, 우리 오늘은 은행이 절대로 안 알려주는 그런 거 할 거야.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하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야. 근데 이게 상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대출 받고 갚는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원리금 균등이랑 원금 균등이 있으면 은행에서는 뭘 더 선호하느냐?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을 더 선호한다. 이 원리금은 요 아래 보면 리츠 하나 들어가 있지. 그치? 이게 이자하고 원금 합쳐서 똑같이 내는 거고, 이 원금은 똑같고 이자가 변동해. 이자가 이렇게 확 들쭉날쭉 요런 느낌으로 가고, 얘는 그냥 돈 자체가 균질한 거야. 근데 우리 보통은 그냥 균질하게 쭉 내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도 원리금을 좀 많이 선호를 하지. 그래서 요건데 오늘 얘기할 거는 여기엔 큰 차이가 있어. 자, 우선 가정을 주자. 가정. 몇 억 빌릴까? 3억이 있고 이자 한 4%? 연이율? 연 4% 정도 이자면은 대충 월 이자로 하면은 한 월 0.33%라고 보면 돼. 여기로 나누면 되니까 요건데 요 조건으로 대출을 갚고 있다고 해볼게. 3억을 빌려서. 그리고 몇 년 갚을까? 30년. 보통 360개월 이렇게 하니까. 한번 해볼게. 요 상황에서 우선은 첫 번째, 요 원리금 균등으로 돈을 갚아나가면 얼마나 하냐? 이거를 정비설정 응용 공식이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볼게. 우선 3억이 있으면은 3억에다가 곱해. 그 0.33. 그 다음에 여기다 또 곱하기. 이게 우리가 1 더하기 0.33 해갖고 한 번 갈 때마다 증가되는 양, 그거에 360개월. 오케이. 요 돈에다 우리가 갚아가는 그 돈의 양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그냥 1.33에 360 요 정도가 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가 나오냐? 143만 원씩 갚는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143만 원씩 쭉 언제? 360개월을 우리가 곱하면 돼. 이렇게 곱하고 나면은 먼저 계산을 좀 했는데 한 5억 1630만 원 정도. 자, 그럼 이자가 얼마일까? 우리 얼마? 3억을 빌렸는데 다 갚는 돈 값이면 5억. 이자가 무려 2억 1630만 원이야. 와, 거의 더블로 갚네. 이렇게 우리가 3억 빌려갖고 요렇게 갚는 돈이 있어. 그러니까 집값이 이거는 올라야지. 이거 이상은 올라야 이게 남는 장사지. 이렇게 돈 빌려갖고 이렇게 갚으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돈을 갚는 게 바로 뭐다? 원리금 균등 상환. 이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도 많이 해. 자, 그렇다면 이제 원금 균등은 얼마를 갚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요 금액만 기억하고. 자, 조건은 똑같아. 3억을 4%, 부이율 0.33%로 빌려서 360개월 동안 갚는 건데, 이게 원금 균등이야. 원금 균등.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인데, 이거를 계산을 쭉 하면은 첫 달은 이자를 많이 내. 첫 달은 얼마를 내냐? 첫 달은 100만 원 가까이. 첫 달 이자 100만 원. 그다음 마지막 달 얘는 좀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줄어드냐? 2,778원까지 줄어. 여기에 이제 갚는 돈은 매달 다 똑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자 총합이 어떻게 되냐? 등차 수열의 합이야. 조금 쉽게 기억할 수 있어. 전체 숫자의 첫 달과 막달의 평균값이야. 평균값. 그래서 100만 원 플러스 2,778원이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약 1억 8,050이 나와. 단순 이자율을 비교하자. 얼마야? 원금 균등을 하면 1억 8천이고, 차 한 대 여기 있다. 얼마? 3,500. 3,500 차이가 난다. 이게 바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야. 그러면 그럼 원금 균등 무조건 원금 균등으로 해야지 원리금 균등으로 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원금 균등은 단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바로 첫 달이 문제야. 첫 달에 이자가 얼마나 돼? 100만 원이나 돼. 그럼 원금은 얼마야? 83만 원이 되거든. 그러면 첫 달이 183만 원. 얘는 첫 달에 내는 돈이 얼마? 43만 원.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게 크잖아. 그러니까 첫 달이 부담스럽다. 그리고 얘는 매달 얼마? 2,778원씩 깎여. 요 차이야. 그러니까 처음에가 40만 원을 더 빨리 갚는 거야. 이게 부담이 되는 차이인데, 그리고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초반에 내가 돈을 꿨을 때, 보통은 돈을 사회초년생 때 꾸고 30년이 지나니까 자본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걸 많이 선호하는데,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계산을 끝까지 안 해봐. 내가 오늘 정보를 줄 테니까 요 차이가 얼마? 3,500이 난단 말이야. 3,500이면 인테리어 다 했고 차가 한 대가 플러스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을 해야지. 근데 은행이 뭘 하나를 주냐? 은행이 요즘에는 그래도 원리금이니 원금리 이거 설명을 하거든? 근데 이 갭이 얼마나 나는지를 설명을 안 해. 왜 은행은 안 할까? 은행의 수익원이 3,500원을 버릴 수가 없잖아.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은행은 절대 알려주지 않아. 이 정도 갭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거 그거 알아? 중도상환 수수료 해서 중도상환이라는 걸 하잖아. 중도상환을 하면은 누가 더 유리하냐? 중도상환도 원금균 등이 훨씬 유리해. 왜? 원금이 훨씬 더 빨리 갚아지니까. 자, 이때는 이자가 100만 원씩 내고 있고 막달을 하면은 여기도 이자가 65만 원이야. 그러니까 중도 상환을 해봤자 이자를 받는 거야. 그래서 돈 차이가 나. 이게 중간에 한 10년 차에 갚아버린다고 해도 1,500만 원 정도 이득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뭘 하는 게 나아? 원금 균등을 선택하는 게 훨씬 이득이야. 근데 이거 알아? 은행에서도 손해잖아. 그리고 은행에서 초반에 돈을 많이 내잖아. 대출 심사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 소득 조건을 얘를 좀 더 빡세게 해봐. 왜? 얘는 143만 원만 내면 되는데 얘는 초반에 183만 원, 40만 원이 비싸잖아. 그래서 이런 걸 잘 따져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소득 기준이 일정하고 내가 요거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럼 무조건 우리는 원금 균등으로 가는 게 좋아. 그게 훨씬 좋아. 여건이 된다. 근데 여건이 안 돼. 내가 좀 힘들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원리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산의 편이나 깔끔한 게 좋다라고 해서 원리금으로 가면 안 되고 사정상 이게 괜찮을 것 같을 경우만 선택을 해. 그러니까 원리금이 유리하지 않다. 이 정도는 알고 원금으로 내가 해야 차 한 대는 집을 사면 벌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 줄게. 끝!